안녕하십니까. 벌써 5월입니다.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시고자 하는 목표와 꿈을 다 이루는 5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갑자기 6.1 약국 저자 김성호 씨와 그 책이 생각이 나서 오늘 여러분과 동영상으로 좀 생각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읽은 지는 약 한 15년 정도 전이었는 것 같습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그 당시 6.1 약국 갑시다 라는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김성호 대표고요. 서울대 약대를 졸업했죠. 워낙 부모님은 아버님이 아마 목사님이었고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학비를 제때 내는 경우도 드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졸업하고 마산 좀 변두리 교방동을 알고 있습니다. 교방동으로 가서 4.5평 약국을 만들었죠. 약국을 개설하고 4.5평이 아마 그 당시 약국 인허가의 최소의 면적이었는 것 같습니다. 4.5평으로 개설하고 그 몇 년 후에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가장 유명한 약국으로 이래 변화가 됐습니다. 그때 읽은 제 기억에는 처음으로 그 자동문을 설치한 그런 건물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마산에 좀 변두리에 계신 분들이 도로 반대편으로 걷다가 그 약국 근처에서는 그 약국 근처로 지나갑니다. 일부러. 지나가면 문 옆으로 가면 문이 자동적으로 열렸다 닫혔다 이래 하는 거죠. 신기한 거죠. 하여튼 그러면서 그러면 그 6.1 약국이 어떻게 유명해졌나? 친구들이 그래도 서울대 나고 있으니까 서울에도 있고 지방에 부산에 출장하고 이러면 아마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친구를 찾아오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김 대표가 친구들한테 6.1 약국 가자 그래라 하면서 처음에는 택시 기사들이 전혀 그 작은 동네에 작은 약국을 알 수가 없었는데 그는 마케팅을 하면서 결국은 마산입니다. 마산에 6.1 약국, 마산 시내에 있는 택시들이 그것이 다 알게 되고 하여튼 그는 스토리입니다. 아주 저한테 상당히 인사이트를 많이 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용 중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오나 하면 모든 사람은 대부분은 0.8에서 한 1.2 정도 일을 한답니다. 그런데 한 1.5 정도 일을 하면 확실하게 성과가 나고 그 사람은 1.5 정도 일하는 사람은 확실하게 또 입소문이 나면서 사람이든 조직이든 그래 획기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공감 가는 얘기고 그 성과는 복리가 발생할 정도의 그런 식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 52시간 또는 35시간, 어떤 회사는 또 40시간 이런 식으로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제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1.5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한 1.25배 정도 하면 그는 큰 성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룹공사, 특히 그룹공사가 하고 또 계획하고 할 때는 항상 1.25배 정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하여튼 좀 부정적인 계획보다는 긍정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보고 왜냐하면 그룹공사나 뭐 그룹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똑같습니다. 일단 협의하고 찾아가가지고 납득시키고 이런 것들이 거진 다거든요. 그럼 또 사전에 또 예상되는 리스크를 또 찾아내고 하면 그 정도 한 25% 정도는 성과를 더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업무에 100을 100으로 보면 부족한 거죠. 한 125 정도를 100으로 봐야지 125가 변수가 생겨서 좀 안 된다 하더라도 한 110 정도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A 정도 받는 그런 수준이 되겠죠. 근데 보통 저희 직원들은 우리가 액션 플랜을 짜고 계획을 짜고 하는데 보통
계획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발전이 없습니다. 계획하는 거에 또 알파, 다른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세상은 강자가 환경을 만들고 약자는 그 환경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노릇이거든요. 결국은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AI 로봇 사회가 되다 보니까 중간계층은 계속 없어집니다. 상계층 또는 하계층 이런 식으로 되는 세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특히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나 중심의 사고를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중심이 아니고 우리 중심 그리고 팀 중심의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관점의 전환이 되고 관점의 전환이 돼야지 그래야지 서로 다름을 인정하게 되고 서로 포용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시너지가 나고 또 아이디어가 나는 겁니다. 나 혼자 어떻게 열심히 해서 된다. 이런 세상은 지금은 나 혼자 해서 될 수 있는 게 단 그것이 없습니다. 뭐 아무리 기술자든 엔지니어든 뭐 연구원이다 하더라도 나 혼자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우리 중심, 팀 중심으로 계속 생각을 변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하고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긍정은 뭐냐? 그냥 뭐 좋게 보는 것이 긍정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긍정입니다.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그러면서 성과를 달성하고 그래서 휴먼 네트워크가 좋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일 잘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해도 결국은 휴먼 네트워크가 없으면 그 사람은 절대 발전할 수 없고 팀장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임원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대기업에서 임원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임원 중에서도 보면 독불장군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상무 정도는 되지만 그 위에 부사장이나 그 이상은 쉽지가 않죠. 여러분 한번 보시죠. 대기업의 부사장 이상급이라든가 나름대로 사업을 잘 번창한 사람들이라든가 또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뭐 학자라든가 이런 분들 보면 대부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좀 원만한 거죠. 그리고 의외로 유연하고 의외로 친절하고 너무나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결국은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너무나 모나게 살지 말고 좀 유연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따뜻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좋은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제가 장례식장에 들렸다가 문상을 하고 왔는데 항상 장례식장에 갔다 오면 나오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희 인간들을 위대하게 창조했는데 과연 우리도 며칠 또는 몇 년 후에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우리 생을 마감하고 가족들이 슬퍼하고 이래 될 텐데 과연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과 얼마나 좋은 분으로 기억이 될까? 그거를 생각하면 참 부족한 게 많구나. 다시 좀 다르게 좀 생각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100년인데 하여튼 그 시간에 좋은 일과 선한 일과 따뜻한 그리고 긍정적인 그런 자세로 삶을 해서 덜 아프고 더욱더 더 건강한 삶이 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는데 목표가 중요하고 그리고 꿈이 있어야 됩니다. 제 나이가 60인데 제 나이 또래쯤 되면 꿈이 계속 좀 줄어드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 기본적으로 드림 메이커가 돼야 되고요. 인생의 절정기는 저는 이때까지 75세 정도로 생각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더 과학이 발달하고 하기 때문에 한 80 정도가 절정기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55세, 60세 되면서 회사 나오면 인생 절정이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 절정기를 80으로 보고 그러면 55세 또는 60에서 80까지 몇 년인가? 20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20년. 그 20년에 얼마나 많이 변하겠습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 건강 챙겼어야 되고 생각을 달리 해야 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사고해야 되고 다르게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결국은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생각하는 사람 밑에 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뭔가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되고 개선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발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